우린 직접 하시고 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직접 제안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기 거래에 좀 집중됐는데 네. 앞으로는 연구에서부터 공동 연구, 공동 생산, 네. 공동 판매 예. 이런 전 단계를 같이 하자는 예.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나토의 방산 수출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나토에 대한 조달 기본 협정 네. 협상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연 15조 규모의 어떤 나토 공동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15조 달러죠. 네, 네. 예, 15조 아니요. 15조 원? 하나로 예. 했을 때 15조 정도. 예. 15조 정도죠. 예, 예. 하나로 했을 때 그런 시장들이 매년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웃사이더에서 이제 실제 설계자로 편입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나토는 우리랑 좀 멀어서 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동북아 관련된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냉전 이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반대쪽에 이제 그렇죠. 군사동맹 차원에서 이제 유럽 안보 군사안보 동맹으로 나토가 있는 거고 여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윤석열 정권 때 그렇죠. 여길 가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방위산업과 관련된 세일즈 모델로 그렇죠.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더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나토는 옛날에 구소련에 대항해서 예.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같이 한 군사 동맹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에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는데 예. 지금은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견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우리는 사실 조심스러운 외교가 좀 필요한 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나토와 너무 가까워져도 그러니까요. 또 중국, 러시아로부터 맞아요. 척을 질 수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는 국익 중심 실효 외교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산 4대 강국 방산 수출의 황금기를 맞이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 각 국가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소요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무기 수출이 이루어졌죠. K9, K2 전차. 네. 근데 이제 국가 대 국가끼리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장 나토에 큰 시장이 열렸는데 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방산 수출의 시장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예. 국가 대 국가끼리가 아니라 나토와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예. 어쨌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우리 기업들의 무대가 생긴 거다. 네. 이제 이런 평가 그리고 이제 방산 외교, 방산 세일즈 뭐 네. 그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방산 세일즈를 하는 나라는 없다. 무기 팔고 이런 나라 없다. 이런 말씀도 주시긴 하시는데요. 여하튼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몽골은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나게 극진한 그렇죠. 대접을 받은 것 아주 같습니다. 뭐 몽골이 아주 세상에 그냥 예. 대우를 예. 받으셨죠. 예. 그리고 또 몽골은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우리한테요. 네, 우리한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나라하고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광물에 대한 대국이에요. 히토류라든가 그렇죠. 많은 광물들이 예. 있고. 히토류 세계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지금 활황기를 맞이했잖아요. 네. 뭐 사실 히토류는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물 확보를 위한 그런 외교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 가셔서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방산 협력의 큰 틀을 만들었잖아요. 예.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개시를 시작을 했고 네. 또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나토의 벽을 넘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초석을 놓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가 더 난리 났다 그래요. 수주
못한 우리가 더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 HD. 차라든가 예. 뭐 여러 현대그룹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시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캐나다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캐나다에서 오히려 국내 여론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국내 여론은 한국 거를 했어야지 왜 독일 거를 했냐.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독일은 잠수함이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설계도만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인데 예. 그러니까 그 낱개를 맞추기도 어렵고 품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패키지로 뭐 해주겠다는 이런 것도 한국보다 월등히 낮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국내 여론이 네. 아주 캐나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큰 걸 놓쳤다라고 캐나다 여론이 더 악화되어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그 카니 마크 카니 총리가 막 연기는 엄청 피웠는데 네. 네, 한국 와가지고 뭐 네. 그 저 직접 뭐 가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피웠는데 결국 그 나토의 벽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국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네.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이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 놓였겠네요. 네. 지금 그 나토 방산 시장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게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꼭 기묘한 그런 사업이 되는 걸까요? 예. 나토 방산시장 참여를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나토 사무총장과 네. 한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고 제안을 하셨고 협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에 우리 나토 시장 참여에 아주 좋은 통로,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토 간의 협력이 방산 분야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토가 그 순전히 미국에만 의존하다가 네. 나토의 구성국,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구성국들이 스스로 전력 증강을 하지 않으면 자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최근에 깨달았고, 그렇죠. 예, 향후 한 35년까지 우리로 따지면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는 전력 증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30년까지 그 세이프 자금에 이런 거 따지면 8천억 유로 정도니까 뭐 1,000조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 시장이 열리는데 문제는 지금 참여해서 3 내지 5년 이내에 설계 단계, 그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참여를 해야 실제로 협력과 공동생산, 공동시장 이런 걸 같이 구축할 수 있는 시기고 결정적 시기에 대통령님께서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실효적인 그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완제품 무기를 수출하는 것보다 예.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 혀를 좀 뚫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과거에는 네. 뭐 K9 자주포, K2 전투 아니면 네. 전투 이런 식의 하나의 제품을 팔던 무기 거래에서 네. 이제는 실질적인 이런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생산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진화했거든요. 그랬는데 협력 구조를 이런 협정을 통해서 짜실 수 있게 기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토가 우리를 좀 약간 뭘까 이게 경쟁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개별 국가별로 따지면 네. 경쟁의 의식도 있겠지만 경쟁한 분야는 경쟁하되 협력할 분야는 또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또 예. 나토도 예. 나토에 있는 개별 국가별로 예. 방산이나 안보 상황이 서로 각각 달라서 시급한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과 직접적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는 나라가 좀 많고 예. 또 스스로 방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자국에는 없는 분야가 많아서 네. 협력을 희망하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 방산 포럼에도 이제 직접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참석자 면면을 보니까 몇몇 나라는 장관급이 참석을 했던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대통령님의 이런 활동에 사실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교적
격식을 찾아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격식을 찾아서 우리의 국격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방산 포럼이에요.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제적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인데 거기 참석자가 그 일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오히려 더 실효적이죠. 거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설득하고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나라 장관급들은 더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협력을 증대시키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유효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적극 세일즈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세일즈 영역하고 외교 격식이 있는 영역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나토는 하나의 진영 아니냐. 근데 이 진영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상대 진영과의 관계가 이제 그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우려도 제기되어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라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방산협력 자체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군사동맹의 참여는 아닙니다. 방산협력은 실질적 내용을 깊게 보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이건 뭐냐면 첨단 기술의 협력이고 그것이 산업협력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툴이거든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어떻게 집단안보체제, 군사협력, 군사동맹에 참여 이건 좀 질적으로 달라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러시아나 중국 등을 향해서는 또 다른 외교 협력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다른 산업협력이나 경제협력은 해나가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협력이 안보 간의 우리 안보적 시각에서도 우리 방산이 증대되면서 우리 국방력이 증대되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이런 협력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도 협상할 때 지렛대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마크 루터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과 국방장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나토 정상회의 방산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 안보와 산업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나토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 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나토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또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사